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마 피해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장마 어느 때보다도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장마 전선이 머무는 지역에서도 비구름이 생겼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돌발성 호우가 내렸다 그친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낮에 화창하다가 밤에 폭우가 쏟아지는 야행성 폭우가 반복된다는 점도 이번 장마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장마 전선이 과거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넓게 자리한 채 비를 고루 뿌리던 한국형 장마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규칙한 저기압이 채우면서 기상청도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장마는 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야행성 장마가 좀 잦은데 그건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야행성 장마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네. 야행성 폭우가 반복된다는 점이 이번 장마의 특징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야행성 폭우의 원인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뜨겁고 습한 바람, 하층 제트 기류가 문제입니다. 낮에는 지상의 기온이 오르면서 이 하층 공기가 상승하는 난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난류가 바로 하층 제트 기류의 내륙 도달을 막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비가 오지 않고요. 반대로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밤에는 지상 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류가 약해지고요. 이때 하층 제트 기류가 내륙까지 진입하면서 차가운 또 내륙의 공기와 만나고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은 낮보다 밤에 비가 더 많이 내리게 되는데요. 올해 한반도를 찾아온 장마가 유난히 변덕스러운 탓에 날씨 예보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내외 기상 관측 기관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수치 예보 모델 예측이 모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마치 레이더망을 피해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스텔스 전투기 같다. 그래서 스텔스 장마 또는 홍길동 장마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이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제품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젖은 전자제품도 부품을 잘 씻고 말리면 고쳐 쓸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임의로 분해하거나 제품을 작동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제품이 침수됐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분해하거나 조작하게 된다면 감전사고 등의 위험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가전제품의 경우 제품 안에 진흙 등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말렸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한다면 전원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폰의 경우에도 물에 빠지거나 비에 젖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해변가 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네. 가장 많은데 여름 휴가철 특히 휴대폰 침수 사례 많습니다. 방수 기능 요즘에 많이 들어있죠. 하더라도 이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나 이온수 또 비눗물 등에는 휴대폰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금기나 다른 불순물 등은 휴대폰 메인보드의 부식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럼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원 차단 뒤 신속하게 휴대폰 케이스와 유심칩 등을 분리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마른 수건이나 깨끗한 휴지로 스마트폰과 부속 부품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충전기 연결 부위 등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휴대폰이 바닷물이나 찌개 등 불순물이 섞인 곳에 빠졌다고 한다면 전원을 끄고 염분이나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1분에서 3분 정도 담근 뒤 흐르는 물에 헹궈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후 통풍이 잘 되고 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제품을 말리는데 마음이 급해서 이 헤어드라이기로 좀 말리겠다라고 한다면 열로 인한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선풍기 등을 사용해도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연 건조입니다. 잘 말린 뒤에는 임의로 전원을 켜지 말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습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네. 요새 제습기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제습기를 살 것이냐 아니면 에어컨에 있는 제습 기능을 사용할 것이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마 집에서 많이 고민하는 네. 부분입니다. 제습기를 틀어놓을까 아니면 에어컨에 제습 기능을 넣으면 될까라고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20일이었죠. 에어컨 제습 모드와 가정용 제습기 비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실내 온습도와 소비 전력량을 5시간 동안 측정해 보니까 에어컨이 이 제습기의 기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 제습 모드는 일정 습도가 유지가 되지만 제습기는
충분하게 습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 제습 효과의 차이는 소비자원에서는 에어컨과 제습기의 작동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보면요. 에어컨 제습 모드는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이라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바깥에 돌아가는 그 선풍기 같은 것이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 실내기에서 계속 바람이 나오죠. 따라서 실내기 냉각판에 붙어있던 물방울이 바람 때문에 다시 실내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 실내 습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제습을 위해서라면 제습기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마철 하면 아무래도 자동차와 관련한 기사가 많은데 빗길 때문에 정말 자동차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빗길 네. 사고가 또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빗길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했습니다. 총 67,563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 38.5%가 바로 여름철에 발생을 했습니다. 또 주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의 치사율이 훨씬 높았는데 100건당 7.88명으로 맑은 날 고속도로 4.13명보다 약 2배 정도 높고요. 전체 도로보다는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또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시간대별로 좀 그런데 통행량이 적고 어두운 새벽 4시부터 6시의 치사율이 6.47, 가장 높고요. 새벽 2시부터 4시가 4.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는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가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평소보다 가시거리도 좀 감소하고 노면도 굉장히 젖은 상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동거리가 평소에 비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빗길 노면에서는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데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이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발생하는 수막 현상, 즉 물 위로 미끄러지는 거죠. 이 빗길 미끄러짐 현상은 앞서 언급했듯이 타이어 배수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타이어는 트레드라고 해서 노면과 닿는 타이어 표면 그리고 고무층 사이에 깊은 세로줄이 있습니다.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 패여 있는 것이 도로 위에 고인 물을 빼내게 됩니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의 경우에는 이 배수 능력이 확연히 감소하게 되는데 홈 길이가 7mm인 새 타이어와 1.6mm인 마모된 타이어를 각각 장착하고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려봤습니다. 급제동을 했더니 제동력은 무려 2배나 차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짐에 조금은 새 타이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빗길 뭐 운전은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안전운행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안전운행법이 많이 나왔는데 좀 네. 정리를 해볼게요. 이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가 내릴 때는 일단 제한 속도의 20%에서 50%까지 감속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돌발 상황에 항시 대비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 대비해 미리 차량을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빗길에서 타이어 마찰력 아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타이어 마모를 확인해서 타이어를 교환하는데 보통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봤을 때 절반 정도 가려지면 좋다고 합니다. 또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에서 15% 높게 조절하는 게 좋다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여름철엔 공기 팽창하기 때문에 더 낮추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렇게 좀 높여야 되고요. 와이퍼 정도 같은 경우에 시약보를 잘할 수 있도록 낡았거나 고장난 와이퍼는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시약보를 위해서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등 등화 장치 점검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자동차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동차 침수가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침수됐을 경우에 보험으로는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나요? 네, 이 보험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폭우 때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라서 발생한 빗물 유입 피해는 차량의 단독 사고 보장 특별 약관에 있더라도 침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단독 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트렁크가 또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가 막혔기 때문에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장받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모르고 선루프를 열어놨다, 창문을 조금 열어놨다. 이때 빗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된 것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외식 비용 정말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구내식당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내식당 가격도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식당 가기에 참
부담스럽죠. 10,000원 넘는 점심값이 부담스러워서 안에 있는 구내식당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많아졌지만 구내식당 밥값마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3%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이 1.5배가 넘는 오름폭인데 전체 물가는 3개월 연속 좀 내려가서 2.4%까지 떨어졌지만 즉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6월에 구내식당 식사비는 오히려 전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 3.0%보다도 1.3%포인트 높은 수치인데 이미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는 전년보다 6.9% 오르면서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식사비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지갑이 더욱더 얇아지고 있는데 지난달 도시락 5.3% 올랐고요. 외식 품목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칼국수 4.7%, 햄버거 4.7%, 김치찌개 백반 4.1%, 먹거리 등이 4% 넘게 오르면서 점심 식사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인 시대,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사가 정말 많은데 댕풀스테이라는 행사가 있네요. 이거 어떤 행사인가요? 또 이제 템플스테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많이 느낌 오시죠? 강아지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되겠습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충북 증평 미륵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세종 충북지사가 증평군 또 관광 스타트업 반려생활과 함께 만든 반려견 동반 템플스테이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수도권 거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주요 대상인데요. 1인당 1마리, 2인당 1마리 또는 2인 2마리 정도 다양하게 좀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모든 견종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댕플스테이는 5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당일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가자와 반려견이 준비된 사찰복으로 갈아입으면 스님과 함께 사찰 곳곳을 둘러보고 또 인증샷도 찍고 스님과 함께 이어지는 차담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빨리 매진된다고 합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검색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오늘 경제 쏙쏙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